오늘도 이강과 다리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세자 이강은 마침내 좌상 김한철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침조 동굴과 좌상 저택을 잇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고 5년 전 계사년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김한철은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천지신명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이강과 다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좌의정 김한철의 저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김한철은 촛불 하나를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의금부에서 보낸 소환장이었습니다. 김한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이 늙은이를 역적으로 몰겠다 이 말이더냐. 그 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허나 세상일이란 게 늘 뜻대로 되는 법이 아니지. 저 어린 것이 침조 동굴을 찾아냈다 한들 살아있는 침조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늘.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한철의 수화타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발목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인왕산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김한철이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그래.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로구나. 새끼 침조는 독성이 약해 증거가 되지 못한다. 재물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지. 타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물이라 하옵시면? 김한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소은 박씨 말이다. 세자가 아끼는 그 계집. 그 아이를 폐빈으로 둔갑시킬 입들은 이미 사두었으니 이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지. 그의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야, 내가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도 소용없다. 내 5년간 쌓아온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순 없을 테니 오히려 내 손으로 아끼는 것을 잃게 될 것이야. 촛불이 흔들리며 김한철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같은 시각 동궁전에서는 이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빈궁마마의 초상화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어린 슬픔이 달빛에 비쳐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빈궁,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허나 그것이 마마를 영원히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강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통의 누명을 쓰고 폐위된 빈궁. 사약을 받고도 결백을 주장하며 물속에 몸을 던진 그녀. 그리고 부패한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어린 세자의 충격.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박다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이강이 황급히 초상화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그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저분이 빈궁마마이시죠? 다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한테 많이 닮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처음 널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 다리가 천천히 이강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지가 왜 빈궁마마와 이리 닮았는지. 엄니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셨거든요. 이강이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빈궁이 아니라는 거다. 너는 박다리야. 내가 연모하는 내 아내. 그게 전부다. 다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지는 저하의 아내예요. 빈궁마마의 대체품이 아니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급보옵니다. 윤세돌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의금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동궁전 앞마당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강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동궁에 무슨 일이냐? 나졸들의 뒤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조판서 자경이었습니다. 김한철의 신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하 황공하옵니다. 전하의 어명으로 소은 박씨를 잡아들이러 왔습니다.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어명이란 말이냐? 소은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경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조 상궁의 조카 조씨가 자백하였습니다. 침조 사건의 진범이 다름 아닌 소은 박씨라고요. 5해 전의 복수를 위해 침조를 풀어 궁을 어지럽혔다 하옵니다. 이강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5해 전에 다리는 이 궁에 있지도 않았다. 자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이옵니다. 저하. 소은 박씨가 진정 보령의 등짐 장수 딸인지 아니면 5해 전 도망친 패빈 강씨인지 밝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패빈이라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자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패빈과 똑같은 얼굴, 패빈이 사라진 겨울에 갑자기 보령으로 내려온 일가족. 진정 우연이라 여기십니까? 전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살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이강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가 가겠습니다. 이강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왜 저들의 손에 끌려가야 하느냐? 다리가 이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하, 지는 떳떳합니다. 패빈마마가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밝혀질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에 좌상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되잖아요. 이강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다리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 보였습니다. 저하께서 반드시 지를 구해주실 거잖아요. 지는 저하를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가 나졸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전 앞 이강은 부왕 이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왕은 높은 용상에 앉아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왕으로서의 체면 그리고 좌상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강아, 내가 찾아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바마마 침조 동굴과 좌상 저택을 잇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씀이십니까? 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좌상의 말로는 그 통로가 이미 오래전에 봉해진 것이라 하더구나. 자신은 그런 통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침조를 잡아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새끼 침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끼 침조는 독성이 약해 증거가 되지 못한다. 어이가 그리 보고하였다. 좌상 측에서는 오히려 내가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느니라. 이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은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소은이 패빈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5해 전 소은은 보령에서 등짐 장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있다. 보령의 허영감과 양아저씨가 모두 그 아이 가족이 5해 전 겨울에 갑자기 보령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이강이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좌상이 매수한 거짓 증언입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진정 좌상의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용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 과인은 조선의 왕이다.
한쪽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느니라. 추국이 끝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바마마 5해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빈궁마마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빈궁마마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두고 보시겠습니까?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강아. 그런 말은. 이강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전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결연했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귀사 좌익위 오신원이 이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강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구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의금부 감옥 다리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이강을 떠올렸습니다. 천지신명 앞에서 올린 혼례식, 서로에게 건넨 맹세, 따뜻했던 손길. 저하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온 것은 이강이 아니었습니다. 김우희였습니다. 좌상의 무남 동녀, 원래 세자빈으로 책봉될 뻔했던 여인.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감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우희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닮았구나. 패빈마마와. 다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지는 패빈마마가 아닙니다. 아시도 아시잖아요. 우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럴까? 나는 모르겠는걸. 어쩌면 너도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희가 쇠창살에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해 전 패빈마마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 말이야.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더군. 그렇다면 혹시 그 시신이 패빈마마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다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 부모님께 물어봐. 왜 5해 전 겨울에 갑자기 보령으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왜 너를 절대 한양에 보내지 않으려 했는지. 그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세자저하와 동맹을 맺을 생각이야.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대신 재윤대군과 함께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 다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그게 무슨. 하지만 우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우희가 남긴 말을 곱씹었습니다. 패빈마마가 살아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던 부모님, 절대 한양에 가면 안 된다는 당부,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궁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했던 자신. 설마 지가 정말. 한밤중 이강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신원과 윤세돌, 그리고 믿을 만한 내금이 몇몇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금부 뒷담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하, 일이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오신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를 구하는 것이 무리란 말이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다. 좌상의 거짓을 밝힐 증거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그때 재윤대군 이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우희가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김우희까지. 이윤이 말했습니다. 우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좌상이 소훈을 패빈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것도,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도. 이강이 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버지를 배신하려 하느냐? 우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이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딸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군과 함께.
이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희들의 도움을 받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이 일이 끝나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우희가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의금부 감옥의 열쇠입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침조 서식지의 위치도 알아냈습니다. 이강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냐? 우희가 대답했습니다. 좌상 저택 지하에 숨겨진 비밀방입니다. 그곳에 어미 침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이강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우리는 두 패로 나눈다. 신원은 나와 함께 다리를 구하러 간다. 이호는 우희와 함께 침조를 확보해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이강과 오신원이 의금부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우희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하. 이강이 쇠창살 문을 열고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 다리가 이강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셨죠? 우희 아씨가. 이강이 다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 내가 패빈이든 아니든 너는 내 아내다. 그것만이 진실이야.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오신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강이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나졸들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탈출을 비춰주는 것처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앞에는 백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윤대군 이윤이 거대한 쇠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침조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좌상 저택 지하에서 발견된 어미 침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왕 이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좌상 김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설명할 것이냐? 김한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바마마 좌상 저택과 침조 동굴을 잇는 비밀 통로, 그리고 좌상 저택 지하의 침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좌상 김한철이야말로 5해 전계사년 사건의 진범이옵니다. 백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김한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상 김한철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침조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김한철이 끌려가면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세자.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좌상. 동궁전 뜰에서 이강과 다리가 나란히 서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강이 다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하께서 오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강이 다리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우희가 한 말, 내가 혹시 패빈일지도 모른다는 것 말이다. 다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약 지가 정말 패빈마마라면. 이강이 다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빈궁마마의 모습이 아니라 박다리라는 여인을 사랑한 것이다. 능글맞고 능청스럽고 때로는 또라이 같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내가 좋다. 다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하.
저도 저하를 연모합니다. 세자 저하가 아니라 이강이라는 사내를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세돌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하, 큰일 났습니다. 의금부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이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세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좌상 김한철이 옥중에서 누군가에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훈, 아니 빈궁을 죽여라 라고요. 이강과 다리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불안이 어렸습니다. 좌상은 쓰러져도 그 칼날은 여전히 이강과 다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